아, 야, 지긋지긋해요. 왜 안 끝나는지. 자, 이재명 얘기입니다. 이재명 재판 얘기인데, 어떻게 봤더니 이재명 부부가 또 각기 따로 똑같이 서초동에 이제 법정에 선 것 같아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아까 정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지만, 전지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위증교사와 네. 관련돼서 또 간만에 또 수사가, 아까 재판이 재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KBS PD가 나와갖고 막 부르르 뭐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아,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네. 2002년에 이 네. KBS PD가 그 김병량 정선남시장을 뭐 네. 분당 파크뷰 특혜 사건 가지고 이게 취재를 할 때 네. 옆에서 누구 검사라 그래, 뭐 누구 검사라 그러고 뭐 경상도 말 쓰고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거든요. 어. 그래서 검사 사칭으로 해가지고는 그때 벌금 150만 원을 이재명 대표는 받고 PD는 선고 유예를 받았어요. 시킨 놈이 더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재명 변호사가 도망갔어요. 왜요? 도망갔었어. 사흘 동안 그 교회 지하에도 숨고 그래갖고 그때 굉장히 좀 회고록에도 쓰고 왜 도망도 간 사람이에요. 아 자기 저 검찰 출두하기 싫다고. 아 싫다고? 아, 누구나 싫죠. 근데 하여간 근데 2018년에 이분이 경기도지사 나가면서 이 얘기가 또 불거진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 아, 나는 사칭한 거 아니라 김병량 시장이랑 PD하고 둘이 합의해가지고 고소 취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그때 합의해서 난 무명 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허위사실 공표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2019년에 이게 무죄가 나와요. 네. 그 무죄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김진성이라는 그때 그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네네. 수행실장이었죠. 예, 수행실장이라는 사람이 네. 여기서 위증을 한 겁니다. 아, 위증을 한 뭐라고요? 거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 준 것처럼 아 이거는 이재명 대표 누명 쓴 거고 PD하고 그 시장이 다 짠 거예요. 이러고. 김병량 측 사람이었으니까 당신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상당히 먹힐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김병량 시장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네. 아마 그때는 그래서 이재명 사람이로 된 거죠. 그때. 네. 근데 이거를 법정에 나가가지고 위증하라고 시킨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이거를 김진성이 불었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이게 그 위증교사 사건인데 네. 이 사건에서 이제 PD가 나와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합의를 했냐 이거 저 미친놈이다 저거 이러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진짜 미친놈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이렇게 표현했죠.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허위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아예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네요. 네. 이건 그러니까 선서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말이 만약에 거짓이면 PD도 다시 또 재판을 위증이 되는 거죠. 위증이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죠. 이 사람은. 아니 이미 뭐 위증 자기가 그렇게 교사를 받았다고 김진성이 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PD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이 사람 원래인데 기자회견도 지난번 선거 때 기자회견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위증교사랑 간단하지 않나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은 예. 교사를 받은 사람이 불구 녹음 파일도 있었으면은 사실 벌써 선고가 나야 돼서 제가 이 얘기를 종편에서 얘기를 할 때 네. 그때 이게 위증교사 사건 처음에 막 기소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왜 작년 9월에 네. 위증교사하고 백현동하고 대북송금하고 합해가지고는 중앙지검에서 영장 쳤다가 기각당했잖아요. 네네. 그때 그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소명된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아,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는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이게 총선 전에 선고가 날 수도 있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막 변호사들이 그러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는 네네. 사실 벌써 선고가 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재판부가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명의 재판 지연이 진짜 고도화돼서 계속 이게 먹혀들고 있는 건가요? 이거를 제가 뭐 배승희 변호사가 예.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게 김진성 그 예, 피고 김진성 쪽에 그쪽에.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9월에 영장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변론 준비기일을 또 막 잡아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변론 준비기일까지 안 잡고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있는데 네. 중요 사건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거를 지금 대장동 재판부에 병합을 하냐 아니면 분리해서 하냐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어요. 시간 많이 잡아먹었죠. 시간 많이 잡고 결국은 분리하기로 했는데 또 변론 준비 기일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변론 기일에 그냥 공판 기일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1월이었는데 네. 1월 달인가 한번 재판을 하고 2월 26일 날 하고 네. 4월 8일 날 하더니 재판부가 총선 이후로 미루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월 26일 날 하고 4월 8일 하고 그다음에 5월 27일 날 네, 네. 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불구속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하기는 하고 어떤 집중 심리가 잡힌 경우에는 한 달에 2번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한 달 반, 2달에 한 번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일 없이 그냥 바로 공판 들어가가지고 정리할 수 있었던 거를 총선에다 뭐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피습도 당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도 재판 못했고 겹치면서 지금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여일이 됐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뭐 선거도 없다. 그럼 피습도 다 났잖아요. 그리고 또 무력도 제거했고요. 이제 또다시 무슨 그런 핑계로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재명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또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니 김진성 씨가 나더러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라고 하면 다른 증인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당시에 KBS에 근무했던 차장, 노조복지국장, 책임 프로듀서, 기획국장, 무슨 기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또 증인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네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네. 이 사람들은 이미 재판에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냐? 2002년에 벌금 150만 원 받을 때 그때 나왔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그때가 이제 검사 사칭이 문제가 될 때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 그때 PD 옆에 가서 뭐가 촬영을 돕던 사람들이잖아요. 보고를 받고. 네네. 그러니까 검사 사칭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미 검사 사칭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고 교사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네. 증인 한 사람당 기일 한 번 뭐 잡아먹을 수도 있고 기일 두 번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걸 만약에 증인 5명 다 세가지고는 기일 하나씩 잡아먹고 또 5개 기일 잡힌 것보다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간격도 또 뭔가 수를 써서 늘릴 늘리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끌라고 증인 5명을 신청을 했는데 네. 법원이 아직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님 지금 딱 아주 계속 이 과정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건 2가지예요. 대체 언제 끝나며, 물론 지금 판사 마음이지만, 2번째 형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벌금형이죠. 그 집유 벌금 이 정도로 그 정도. 나오는데 네네. 근데 이거는 죄질이 나쁜 게 뭐냐면은 예. 이 사람이 그때 위증 교사를 시킴으로 인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때 선거법 그렇죠. 관련해서 예. 무죄가 나옴으로 인해서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고 총선에 나간 거였잖아요. 대선에 네네. 나간 거였던 대선에. 거잖아요. 이건 어떤 국민의 그런 참정권 투표할 권리를 침해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좀 더 저는 죄질이 크다고 봐서 실형을 선고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그냥 집유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집행유예 예.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하는 정도. 네네. 그렇죠. 그거는 피선거권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아니죠. 그 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100만 원이고 위증교사는 일반 사건이니까 일반 사건. 집유 이상 나오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수 피선거권 있죠. 상실되는 피선거권 상실되는 거죠. 징역형이니까. 그렇지요. 자, 그러면 다른 사건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재명과 관련돼서는 어떤 사건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위증교사가 또 하나 있고 선거법 위반이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런 것들이 병합된 게 하나 병합된 거 있거든요. 있고 그 정도가 있는데 예.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또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대북송금이요. 대북송금. 대북송금은 이제 6월 7일 날 선고가 나요. 네. 이화영이. 네네. 근데 이화영이 그때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재명 때문이었어요. 그렇군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떤 이재명의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다 이런 이유였던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화영이 그러니까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하면서 네네. 그러면 큰일 난다. 우리 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을 그렇게 유죄로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이화영이 유죄 선고를 하려면 거기다 아주
자세하게 그 이유를 써라. 이게 지금 변호사 논리였잖아요. 아, 근데 그래서 지금 그게 뭐 자기는 회유당했다 해가지고는 이재명의 관여를 검사한테 회유당해서 그때 거짓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김성태 진술이나 어떤 다른 증거를 통해서 네.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거기 나오지 않을까 판결문에 그게 지금 그거를 걱정이죠. 그거를 예상하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공범으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는 왜 수사기관에 협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그래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고기를 늦춰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재명의 관여 여부가 판결문에 나와버리면은 이제 기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빼박이죠. 그럼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빼박일 수밖에 없는 게 15년을 구형하면서 검찰이 물론 이화영이 진술을 바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성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재명에도 보고도 하고 이재명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재명이 이 모든 것의 수혜자잖아요. 대북에 네. 북한에 가갖고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결과를 내려고 했다라는 게 연결이 되니까 지금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과의 공범 사실 또는 이재명이 이 사건과 연관된 거를 어떻게든 안 드러나게 하려고. 안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술 먹고 애쩌니 그리고 쇼를 한 거죠 뭐. 근데 저는 세상에 처음 봐요. 자기한테 의뢰한 피고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게 변호사의 임무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이 변호하는 최우진술이나 혹은 이 얘기는 의뢰인은 몇십 년 살아도 상관없어. 이재명만 구하면 돼. 이 법정에 있지도 아니한 오로지 이재명 대표님을 이 사건과 분리하게만 하면 된다.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있나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동규 씨 여기 나오시잖아요. 근데 네.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는 자기한테 왔던 변호인도 네. 누가 소개를 해서 그 선임을 했던 변호인도 자기를 본인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거였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감시하러 왔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뭐 김용, 정진상, 유동규 그다음에 이화영까지 많이 얽혀 있잖아요. 김만배까지. 예, 김만배까지. 그러니까 이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현근택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화영과 관련된 그런 이 진술이라든지, 그러니까 변호사로 나가갖고 당시에 어떤 뭐 사실들, 뭐 증언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빼내서 이재명한테 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심어놓은 변호사들은 이재명이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써먹을 수 있도록 온갖 진술을. 현근택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근택 지금 그 재판 받을 거예요 아마. 그걸 그래서 빼내갖고. 이제 안 나오시구나. 그래서 이재명이 그거를 또 SNS에 다 올려버렸잖아요. 어떻게? 증언한 거를. 왜 그러셨지? 자기 살려고. 아니 자기 살려고. 현근택은 죽어도 돼. 도와준 사람은 죽어도 되나? 죽어도 돼. 동천이나 좀 시켜주지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동천 시켜주려고 그랬지. 근태기는요 했잖아요. 근태기는 정성호한테 정성호가 또 밥 좀 모자라잖아요. 제가 느낌이 있어서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또 이재명의 심기도 모르고 그거 중징계 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성 관련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성희롱과 관련돼서 성희롱 그 경쟁자의 그런 그 선거 도와주는 그런 선거 운동원을 뭐 선거와 관련 너네들 맨날 같이 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가 고소를 당했잖아요. 둘이 같이 감기 걸렸다고 그랬던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둘이 맨날 같이 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갖고 그때 문제가 됐었죠. 어찌 됐든 이렇게 이재명과 관련된 어떤 재판들 사실 문재인과 관련된 그런 뭔가 의혹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해서 우리들의 시선은 지금 양산으로 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부부가 함께 손을 붙잡고 물론 다른 법정이지만 서초동에 들락거리는 것을 계속 목도하게 될 겁니다. 부디 이제 검찰 인사도 어느 정도는 됐고 종지부를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마침적. 사법부의 권력은 이런 거 아니에요? 논란이 있을 때 그걸 딱 선거로서 마침점을 찍어준 역할. 나 우리나라 사법부 별로 안 믿어요. 예.
그때 저 정혁진 변호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네. 총선 패배의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부분이. 아. 물론 저 다는 아니지만 아. 왜냐하면 그때 이재명 그 대표 구속영장 기각했잖아요. 그렇죠. 그 영장 기각 결정문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아니 소명은 됐는데 풀어줘.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상당한 의심은 되지만 소명은 안 됐고 그다음에 직접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어서 증거 인멸할 기회가 없다 이런 그런 식으로 부분이 있고 표현을 했어요.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거의 내 생각에도 이건 말이 안 돼. 거의 그 수준으로 대북 송금 표현했던데.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어떻게 말을 짜맞췄다는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이었으면 그때 다 법정 구속됐어요. 네. 근데 왜 그 사람은 안 시켜줬나요? 그렇죠. 왜 정치인들에게 자꾸 특혜를 주냐고요. 일반인들은 증거인멸 도주할 염려 다 인정하면서 정치하고 있으면 안 해줘도 되는 거야. 그게 사법부야? 그렇죠. 예. 이래서 전지현 변호사하고 같은 진영인 게 너무 다행스러워요. 만약에 상대하는 상대 진영이었으면 저 전지현 변호사만 나온다 그러면 패널 좀 바꿔줘요. 무서워요. 막 이랬을 거예요. 하드 팩트로 그냥 공격을 하시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히틀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정말 뭐 조그만한 어떤 장교였을 때 미넨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쿠데타는 바로 다음날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연방법원의 판사가 제대로 쿠데타는 사실 중형이잖아요. 그때 제대로 형을 때렸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지도 않았을 것이며 2차 대전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그 진짜 이상한 판사들처럼 그때 당시에 판사가 6개월형을 때리고 아예 그 감옥에서 초특급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거기서 막 뭐 책도 쓰고 영웅이 돼서 나와요. 그 다음 어떻게 이 스토리가 끝나는지 아세요? 히틀러가 총통이 된 다음에 그 판사를 대법관으로 영전을 시킵니다. 보훈을 해줍니다. 자, 저는 지금 조국의 판사와 그 다음에 이재명의 판사가 아마도 지금 그 히틀러를 살려준 판사와 똑같다. 역사를 사실 뒤로 후퇴시킨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 좀 하세요. 이거 보고 있으면. 네.